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라서 조금 지치기도 하실 텐데 실습 중심 안전교육 체계 구축이라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인재개발원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 장승태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앞선 발표를 제가 조금 들어봤는데요. 뭐 AI 쌤 그리고 뭐 리더십 교육 이런 교육들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 조금 부드럽고 조금 유연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제목은 약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흥미없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안전교육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통해서도 많이 그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이 시간에 저희 한국도로공사 안전교육 체계뿐만 아니고 안전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느껴보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한국도로공사 소개, 추진 배경, 방향, 내용, 성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소개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하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우리 공사로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1969년 2월 15일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이후에 계속해서 노선이 증가하여서 2012년도에 고속도로 4,000km 시대를 열었고 2014년도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본사가 김천으로 이전해서 지금 지방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아침에 기차 타고 김천에서 올라왔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공사는 총 고속도로 41개 노선 중에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예를 들면 천안노선 같은 고속도로 7개 노선을 제외하고 34개 노선 4,228km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일평균 440만 대, 통행료 수입은 일평균 114억, 연간 4.2조억. 그리고 인력은 9천여 명의 직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예를 들면 강원도 양양, 전라남도 무안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추진 배경은 우리 공사 안전관리 여건, 두 번째 안전교육 패러다임 전환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서 제가 공사 소개를 조금 장황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안전관리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건설공사도 537km를 지금 하고 있고 4,2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유지보수공사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유지봉사의 특징은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협소하고 위험합니다. 안전관리가 상당히 힘들죠. 고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산재 사고의 80% 이상이 소규모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의 소규모 작업장이 무려 98.6%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사가 안전관리 여건이 타 기관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실정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으로서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관리해야 되는 여건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2, 3년 아까도 잠깐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최근 2, 3년 내에 기업에서 가장 큰 관심이 안전입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사업장에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경영 책임자를 징역 1년 이상에 처합니다. 법인은 양벌 규정에 따라서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아주 강력한 법령인 거죠. 우리 공사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 경영을
경영 방침 첫 번째로 정해서 모든 업무의 근간을 안전에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도 8월에 안전 관련 전담 조직인데 안전혁신처가 신설되었고 연간 1.6조 원의 안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같은 매뉴얼도 계속 개정하고 만들어서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산업사고로 19년도 4명, 20년도 6명, 21년도에도 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조직과 예산과 시스템까지 다 갖췄는데도 산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업사고의 88%가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 실수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결국 조직도 갖추고 예산도 편성하고 시스템도 갖추더라도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일하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사고는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 즉 휴먼 에러를 제로화시키는 것,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입니다. 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 내재화시키는 거죠. 우리 공사도 안전교육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단편적인 교육들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체계로는 산업사고를 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안전교육 체계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첫째,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기존에는 그냥 강의식인 거죠. 그냥 강의식으로 했는데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교육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의 전이 효과를 높이고, 두 번째, 체계적이지 않았던 교육의 내용들은 표준화하고 모듈화하여서 그 효용성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안전 담당자 위주로 했던 교육들은 생애 주기를 반영한 전 직원 안전 교육으로 확대시키면서 사각지대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 직원에게 맞춤형 체험 교육으로 안전 DNA를 내재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장애 요인들이 있죠. 안전 관련 부서들에서 개별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안전교육 뭐가 필요해? 필요 없지 뭐. 그거 받는다고 뭐 좀 달라지겠어. 이런 인식들이 우리 공사 내부에도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잘하죠 그거. TF 구성. TF 구성해서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안전교육을 인재개발원에 통합해서 운영해서, 제가 그래서 안전교육 차장입니다. 그렇고 꼭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 내에다가 안전교육을 포함시켜서 시행하면서 직원들이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고 필수고 꼭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하드웨어인 실습 교육장 구축, 소프트웨어인 교육 모듈 개발, 전 직원 안전 DNA 내재화, 안전교육 전문 인력 확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에 가장 적합한 안전교육장은 어디일까요? 우리 공사 특징을 제가 잠깐 앞전에 말씀드렸죠. 상시 24시간 차량이 운행하는 곳에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은 전국 곳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모이기도 어렵죠. 마지막으로 터널, 교량, 비탈면 같이 특수한 현장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들을 다 만족하는 교육시설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폐도에서 그 교육장을 찾았는데, 폐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속도로가 이렇게 굽어 있거든요. 처음에 만든 도로들은. 그럼 그것들을 직선화하고 확장하는 공사를 해요. 그러면 기존의 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쓸모없이 그냥 폐도로 남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제 보이는 곳이 기존의 도로였다가 폐도가 된 곳이고, 파란색으로 경부선 이렇게 표시된 곳이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입니다. 이 폐도 구간에 2020년도 말까지 약 6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비탈면 교육장 등 6개 교육장과 1개의 강의동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맞는 교육장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육장의 길이가 약 4.2km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보시다시피 폐도 안에 기존 터널이 있어서 그 터널 안에 교육시설들을 넣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었다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어떤 것을 직원들에게 내재화시킬지, 대상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 과정들을 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분석도 병행을 했습니다. 기존 직무하고 리더 교육 과정 중에 안전교육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30분 정도 강사가 잠깐 와서 산업안전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런 류의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은 사례 중심으로 좀 교육을 해달라. 체험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니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분석 결과로 안전총론, 건설안전 등 우리 공사에게 맞는 5대 안전 분야를 도출하였고요. 실습시설 분석을 통해서는 교육장별로 4가지 형태, 체험하고 견학하고 실습하고 토론하는 기능을 교육장별로 부여했습니다. 주기능과 보조기능으로 확장기능까지 부여했는데, 예를 들자면 터널 교육장은 체험도 할 수 있는 주기능에 견학과 실습할 수 있는 확장 기능으로 기능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도출된 사항, 그리고 교육장별로 부여된 기능을 믹스해서 혼합해서 교육 모듈 49개를 도출하게 됩니다. 도출된 교육 모듈은 이렇습니다. 이론 교육 모듈은 안전 총론 3개 등 15개, 실습 모듈은 34개인데,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고속도로에 가시면 이제 가드레일이나 충격흡수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15종을 실제로 보면서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투어 과정, 그리고 체험은 어떤 게 될까요? 체험은 안전장구를 실제로 착용해보고 이렇게 잘 착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체험 과정. 그리고 실습은 고속도로 노면이 파손되면 그 보수공사를 하거든요. 그럼 보수공사를 할 때 실습하는 그 과정을 추가해서 넣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차단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토론 과정을 만들어서 총 49개의 과정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드웨어도 구축이 되었고, 자, 소프트웨어도 구축이 되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요, 2가지 트랙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 3스텝 교육과정으로 직원의 생애 주기별로 맞춰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었는데, 연간 1,300명 대상 3단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고, 직무교육과 연계하여서 그냥 이론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무교육 내에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안전실습 과정을 추가로 투입해서 2가지 트랙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조금 졸리시죠? 역시 안전은 이게 졸려요. 이게 졸립니다. 졸린데 2가지 트랙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트랙, 생애 주기를 반영한 3스텝 안전교육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입사한 신입 직원들은 그 고속도로 현장을 잘 모릅니다.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직원들이 고속도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전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고, 2번째 단계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죠. 이제 입사한 지 한 10년, 15년 된 직원들이 안전의식도 조금 있고 안전에 대한 지식도 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안전 정책이라든지 재난관리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전문 안전 인력으로 육성시키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에요. 기관장님들, 지사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건설이나 교통, 안전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종합 판단력을 할 수 있도록 종합 판단력을 배양시키는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번째 트랙은 좀 살펴보면 직무교육 연계 안전 실습인데, 기존의 직무교육 안에
안전과 관련된 실습 과정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 안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넣어가지고 실습 과정을 통해서 직무 과정을 통해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교육 과정인데, 예를 들자면 안전순찰로는 고속도로를 24시간 365일 계속 순찰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사고 처리하는 업무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직원들이 안전한 곳에서 어떤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폐도에서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 교통차단 실습도 하고 사고 처리 실습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로관리원은 일상적인 고속도로의 보수 업무를 하거든요. 이 도로관리원들도 폐도와 같은 곳에서 중분대 계구부를 실제로 열어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열 수 있고 다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 그럼 다 있죠. 네.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교육 체계도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뭐죠? 네. 누가 가르칠 거냐? 누가 가르칠 거냐? 예. 그 외부 강사는 그 고속도로 현장을 잘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경험이 풍부한 내부 사내 강사를 잘 육성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 선발 편성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격증이나 학위 그리고 강사 활동을 했던 직원들을 잠재 후보군으로 해서 284명을 먼저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주관부서에서 이 사람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20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고요. 예. 그 20명에 대해서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3단계 또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 법령이라든지 동향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강사의 기본 스킬을 교육을 해서 현재 현장에 투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 중에 건설, 교통 전문 분야 교육을 완료하고 안전보건 체험 교육장을 통해서 심화 교육까지 완료해서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이 안전 강사들은 도로안전교육센터 폐도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사업장 순회 안전교육도 할 예정이고요. 인센티브도 줘야 되잖아요. 인센티브도 우수 강사를 선발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잠깐 이렇게 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제가 말로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짧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잠깐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전의 중심, 안전교육 플랫폼, 도로안전교육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충북 영동에 위치한 도로안전교육센터는 경부고속도로 영동 옥천 구간의 확장 공사로 생긴 폐도를 활용한 시설로 유지관리 교육장, 안전 방제 체험장, 신기술 테스트베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으로 조성된 도로안전교육센터는 이론 및 체험 교육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센터 입구에 위치한 부대시설 교육장은 가드레일, 충격 흡수 시설 등 15종의 부대시설 샘플이 전시되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터널 방제 종합시험장은 제트팬, 물 분무 설비 등 18종의 방제시설, 버스 탈출 체험시설 등 9종의 체험교육시설로 구성되어 터널 관리자 대상 전문교육과 터널 화재 안전 체험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터널 방제 종합시험장 뒤편에는 비탈맨 교육장이 위치해 있으며 공용 비탈맨 관찰존, 공법별 샘플 전시존 등을 비탈맨 유지관리 직무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 훈련장에는 훈련 단상 및 3가지 형식의 중분대 계고부가 설치되어 있어 풍수에 대비 훈련 및 현장 직원의 실습 훈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물 및 드론 교육장은 공용중 교량인 금곡교 하부에 위치해 있어 실물 교량을 직접 보며 구조물 형식 및 점검 요령을 습득하고 드론을 활용한 점검 실습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도로안전교육센터는 교육의 효과와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3스텝으로 구성된 안전교육 과정은 TF를 통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사고 사례 분석 등 49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스텝 안전교육은 직원 생애 주기를 반영하여 초중 고급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입 직원의 기초 안전 지식과 관리자의 종합 판단력 배양 등 전 직원 안전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교육 천적을 좀 고민했을 때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업무에 좀 도움이 되겠나 싶기도 해서 좀 주저했었는데 그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실제 체험하면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 안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또 취약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론 교육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로 실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을 받아도 좀 잘 모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이라면 현장 교육은 집중도 잘 되고 실제 환경에서 눈을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니까 몸에 좀 체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국민과 근로자가 안전한 고속도로 도로안전교육센터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실컷 떠든 것보다 잠깐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죠. 네, 안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강의자가 말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체험해봐야 습득되고 잘 이해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진 성과인데요. 추진 성과는 교육 실적과 교육을 받았던 직원들의 피드백 그리고 추진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실적인데 22년도 7월까지 총 10개 과정 35차수 1000명 가량이 저희 도로안전교육센터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했고 직원은 7개 과정 783명, 일반인은 초등학생 그리고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3개 과정 274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안전교육 과정 변화 이후에 그 5점 만점의 교육 품질 지수가 크게 상승했고요. 교육을 받은 이후에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 사진은 3스텝 고급 과정을 마치고 찍은 사진인데 이런 그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실습 교육장 최고다. 기관장으로서 안전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고 있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 포인트들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교육인 것 같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올해 이제 안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우연찮게 올해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의 사고 현황을 좀 보면요. 산업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평균 5명씩 발생하고 있고 대국민 교통사고도 175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현재 산업사고 1명 그리고 교통사고는 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 감소된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도를 활용한 안전교육 이 과정은 국내에서 유일한 체험 과정이고요. 그 창의성을 인정받아서 도로안전 통제원 민간 자격의 실습 과정으로도 지금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목표로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도 있습니다. 그 우리 공사 슬로건이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입니다. 예전에는 보셨을 거예요.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에서 안전을 가장 중시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표를 슬로건 첫 단어로 넣은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공사는 안전교육 체계를 통해서 근로자와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하나 들어와서 질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우수 강사 선발해서 해서 인센티브 제공 계획에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예. 사내 강사분들의 동기부여를 끌어내고자 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그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장기 위탁 교육이에요. 장기 위탁 교육 그러니까 1년 내지 2년씩 이렇게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승진하기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내 강사로 선발이 되면 그 가점이 좀 주어지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다른 자격 과정에 자기가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격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